이준석 대표가 2011년부터 아까 말씀하신 네. 한나라당 비대위원 시작으로 또 방송 활동 그때부터 네. 하셨어요. 네. 10년 뭐 넘게 방송 활동 하시면서 네. 어떻게 보면 방송 더 오래 하셨는데 선배님이신데. 네,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네. 분이셨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 3번 출마하시고 당 안팎에서 활약을 하시다가 네. 지금 당 어떻게 보면 여의도 중심의 핵심에 들어갔단 말이죠. 밖에서 보는 여의도 그리고 직접 들어간 여의도의 정치 어떤 차이가 좀 있다고 느끼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의도는 비효율이죠. 지금 비효율이다. 여의도를 많은 국민들이 좀 우려스럽게 또는 부정적인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부분은 아마 비효율일 겁니다. 예를 들어 여의도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완곡화법을 쓰고 두리뭉실하게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체질화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하면서도 다소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좀 소구력이 있었던 게 아닌가. 네, 네. 그래서 그 전환기에 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 진영에서 주목받는 대선 후보들을 보면은 꽤 특징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또 도전적이고 또 여의도 정치 경험이 적은 분들이 오히려 주목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하나의 변화로 받아들여야 된다. 네. 네. 미국 같은 경우 본다 하더라도 의회는커녕 정치권 경험이 전혀 없는 트럼프가 한번 당선되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여의도 정치에 그럼 약간 답답한 모습에 대해 가지고는 국민들이 좀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그 여의도 정치의 여의도 화법에 좀 벗어난 분들 어떻게 보면 네.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분 중에 한 분 윤석열 전 총장도 그런 분이고 그렇죠. 또 제일 땅의 민주당의 이재명 지사도 네. 예.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여의도 정치인이라고 보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그런 트렌드가 좀 네. 발현되고 있고 제가 전당대회 당선되고 또 아까 언급하신 윤석열 전 총장이나 이재명 지사 같은 분들이 각 진영에서 대선 주자 1위를 각종 조사에서 하고 있는 네. 것들이 좀 그런 조류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30대거든요. 네. 주변에 좀 보면 20, 30대들에게 이 정치 불신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같은 30대시잖아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정치 불신이 커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최근에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네. 결국에는 이 불공정을 해소하려면 정치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인식도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깝깝한 모습은 버리되 새로운 형식의 좀 정치를 해봐라라는 그런 바람이 최근에 불고 있는 것 같고요. 제 전당대회에서의 그 돌풍이라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큰 화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중심에 그 새로운 바람에 이준석 대표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잘하면 바람이 될 것이고요. 제가 잘 못하게 되면은 이거는 안 좋은 기억이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큽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 아직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많은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근데 사실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에는 정말 많은 힘든 일, 네. 그 인생의 변곡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 힘들었던 순간 좀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고 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제가 정치하면서요. 네. 정치를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을 약간 고민해보게 됐던 시점이 딱 한 번 네. 있었는데 2017년 3월 31일이죠. 근데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됐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여러 감정이 들었던 것이 저를 정치에 입문시킨 분이고 그분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그 정부가 실패해가지고 탄핵당하고 대통령 감옥에 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당시 시점에 봤을 때 한 5년 정도 뭔가를 잘못했던 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었고요. 그때는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약간 그래도 의지를 얻었던 거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주목받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이제 가고 있는데 제가 만약 여기서 그만두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건 저와 비슷한 기회를 갖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정치 시도라는 것이 또 몇 년째 끊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들었고 그때 그래서 상당히 좀 앞으로는 정치를 좀 스타일리시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오. 네. 그래서 스타일리시하게? 예, 네. 스타일리시하다는 거는 결국 그 전까지는 이준석이 굉장히 방송에 나가서 많은 말을 했지만은 네. 주로 평론 위주였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거였지만은 2017년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제가 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지 않는 지점들, 예를 들어 뭐 지금은 와서는 참 보편화된 젠더 이슈 같은 주제도 있을 것이고 젊은 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정치인 이준석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게 확립되었고
그 전까지는 박근혜 퀴즈라는 그 이름으로만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면은 네. 그 다음에는 저를 다른 영역에서 봐주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 그래서 거기가 한 번의 분기점이었고 굉장히 힘든 선택이었어요. 보면. 네. 자기 자신에 대한 좀 돌아보고 내 목소리를 내면서 그 위기를 그럼 극복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완벽히 극복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관점에서 본다고 저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저와 예전에 당을 같이 하고 또 한동안 동지적 관계를 쓴 유승민 의원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저를 네. 보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저한테 이제 유승민 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박근혜 키즈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사람이 그렇게 쉽게 사람을 규정짓는 것에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기존의 여의도의 문법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됐으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이제 네. 이준석 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차라리 이준석 개를 어떻게 이제 한다면 뭐라도 제가 누구 개라고 표현하는 건 이제 좀 네.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긴 합니다.